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분자 화학을 이번 학기 맡게 된 화학공학부 이수형 교수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힘든 시기죠, 모두 다.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들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참 여의치가 않네요. 이번 학기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당분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대면인지 비대면인지는 이제 학교의 어떤 방침 내지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정해질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안전 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수업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하시고 당분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좀 더 비대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형태로 수업을 또 추가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수업에 집중해 주시고 이번 학기 저와 함께 고분자 화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분자 영어로는 폴리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폴리머라고 하는 게 사실 어, 상당히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용어죠. 사실 이제 폴리머라는 또는 고분자라는 용어보다 여러분들한테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익숙할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에 플라스틱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고분자와 플라스틱은 사실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같은 뭐 형제라고 해도 뭐 다를 바가 없죠. 사실 다르게 불리는 고분자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분자 학과가 우리 학교에 있죠. 거기서는 이제 고분자에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더 우리보다 더 깊이 있게 배우겠지만 화공과에서는 사실 고분자가 메인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그건 아닌데, 화공이 정통화공,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정통화공을 가지고 이제 화공이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화학공학 그러면은 그런 정통화공, 석유화학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화공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고분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까지도 사실 화공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에서 소재 중에 이제 다양한 소재가 있겠지만 유기 소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유기 소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분자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화공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 또는 아까 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품들의 상당한 부분들을 이 고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는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 이 고분자는 아까 석유화학 정통화공의 석유화학을 얘기했는데 석유화학에서 파생된 그런 어떤 학문 내지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유화학에서 만들어진 정제돼서 남은 그런 만들어진 어떤 그런 기본 원료를 가지고 고분자를 합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다양한 섬유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죠. 초창기의 고분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고분자라고 하는데요. 천연 고분자라 그러면 뭐 많이 알고 있죠.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 또 우리 섬유소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종이 이런 것도 다 고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이제 천연 고분자를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특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는 자연에서 얻어야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이제 합성으로 고분자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 합성 고분자를 만들기 시작한 시초가 이제 석유화학에서 만들어진 그런 다양한 원료를 가지고 고분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공 그러면 고분자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화공하시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고분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고분자를 좀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경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고분자를 가지고 화공 분야에서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취업을 했고요. 여러분도 고분자를 알아야지만이 화공 분야에 가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이제 고분자가 무엇인지 좀 정확히 알고, 또 이런 고분자를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그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고분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번 학기에서는 이 교재겠죠. 교재. 어떤 교재를 보면 이런 고분자 화학을 가리킬 것이냐. 교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고분자 화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고분자 화학 입문 책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진 폴리머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번역서예요. 그래서 이제 꽤 나온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학교 와서부터 이 교재를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15년 그 전부터 이제 고분자 화학 입문이라는 책은 나와 있었고요. 책을 이 책 말고도 고분자 관련된 책들은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책만큼 좋은 책을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재를 바꾸지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분자 화학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국말로 된 책을 사셔도 되고요. 뭐 나는 영어가 편하다 그러면 폴리머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책,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책인데 이것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편하게 이 책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을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다 배우느냐? 불행하게도 다 그렇지 못합니다. 책의 양도 꽤 많고 챕터가 18개 챕터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고분자 화학을 2학기를 하게 되면 아마 다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화공과에는 이제 한 학기밖에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기본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부가 여기 보시면 고분자 우주 구조인 물성, 2부는 비밀계 고분자, 3부는 비밀계 고분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 보면 2부하고 4부는 이제 고분자 화학에서 아까 이제 합성이라고 하는 실제로 고분자를 제품 석유화학에서 만들어진 원료 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기서 다룰 겁니다. 사실 이제 고분자 화학 그러면 사실 이 분야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기본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을 배우는데 한 50% 정도 우리가 이번 학기를 할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탕 위에 고분자 화학이라고 하는 진짜 고분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합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기본을 가지고 고분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중요한 어떤 개념들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일부만 사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 뭐 사회에 나가서 화공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공에서도 고분자를 모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기본 소재들이 고분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분자의 개념이라든지 왜 고분자가 중요한지, 고분자가 왜 그러면 다른 어떤 분자와 다른 특징을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일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 분자량, 모폴로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고분자를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부를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고분자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중간고사 아마 볼 것 같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고분자 화학에 대한 합성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밑줄을 쳐놓은 1장부터 5장, 그다음에 6장, 7장, 10장 요 정도가 아마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더 고분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좀 더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기 시작하고 이제 한 2-3주 정도 전, 1주 전에 1주 정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꼭 준비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장을 나갈 때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고분자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소개하고 그다음에 조금 원리에 대해서 나중에 물론 더 자세히 책을 가지고 배우겠지만 동영상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검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고분자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 3주째부터 이제 실제 이 교재를 사용해서 1장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2주 안에 수업을 이 교재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교재가 있고 이 교재 챕터 내용들을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고요.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요 전에 이제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요 폴리머 고분자 화학 입문, 고분자 화학 입문은 이제 주교재이고요. 주교재.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다가 조금 이 주교재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부교재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건 프린시플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부교재를 꼭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교재는 합성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뒷부분 2부 쪽, 3부 쪽에 이제 우리 합성 부분을 배울 때 이 책이 굉장히 합성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씩 언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이 책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혹시라도 고분자 화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울 때는 이 책을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부교재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계제의 어떤 그 챕터 내용들을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북대학 웹디스크에 아이디 폴리와 패스워드 제 전화번호인 270-243으로 여러분 로그인 하시면 그 고분자 화학 폴더 안에 이 파워포인트를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제 용량 때문에 파워포인트 자체를 올려놓지 못했고 이제 PDF로 변형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그 파워포인트 아니 PDF를 갖고 오셔가지고 수업을 받으시면 되는데 뭐 출력 같은 걸 해오시면 좀 더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일단 시험이 전체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데요. 중간 기말이 90%, 그다음 80에서 90%,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퀴즈라든지 수업 태도, 출석 이것들이 여기는 이제 10%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 강의 계획서는 20%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80에서 90%, 20에서 10% 이렇게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출석을 평가를 할 거니까 중요한 게 기말 시험이죠. 그러면 시험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에서 90, 뭐 10에서 20이면 조금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시험도 중간 기말이 이제 50대 50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시험 점수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수업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수업에 잘 참여하느냐. 지금은 이제 비대면 수업이고 동영상으로 제가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동영상 올려놓은 걸 얼마만큼 열심히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대면 수업이라면 여러분들 얼굴 보고 제가 일일이 출석을 체크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에서는 동영상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잘 듣고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공지했던 것처럼 2주 정도 여유를 줄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러면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2주 안에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걸 고민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실제 출석을 부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제 시간에 듣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업 중에는 출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뭐 이건 이제 대면 수업의 경우지만 물론 지각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대면 수업이 우리가 이번 학기 진행이 된다면 이런 어떤 불가피한 사정, 출석이라든지 지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동영상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급한 사정이 생겨서 2주 안에 동영상을 못 듣게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미리 메일 같은 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 평가를 할 겁니다. 자, 강의는 뭐 동영상을 일단 당분간 진행이 될 테니까 얼마든지 질문은 제가 환영합니다. 질문은 이제 어차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대면이 이제 진행이 되면 당연히 직접 만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명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에 대해서. 요즘은 뭐 그런 공간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어지니까 어떤 교수가 어떻게 가르치더라, 뭐 수업 어땠더라 이렇게 이제 익명의 글을 올리는데 뭐 저 그 올리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글을 올릴 때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잘 취사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막 진짜 안 좋은 어떤 용어를 선정을 해서 막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감정이 여러분들한테 생기지 않게 제가 조심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라도 오해가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혹시라도 글을 올릴 때 좀 잘 신중하게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단 고분자 전체에 대한 이번 학기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교재를 가지고 하기 전에 자, 이런 식의 고분자의 개념이 이렇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고분자의 개념을 좀 더 친밀하게 얻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 뭔가를 보는 거죠. 요즘은 뭐 책 같은 걸 봐도 되겠지만 워낙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수업하는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인터넷상에 어떤 다양한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글로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만 노력하시면 얻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남은 시간 좀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고분자라는 거를 좀 막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일상생활에서 좀 들어봤겠죠. 뭐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도 들어봤다고 했고 폴리머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고 있겠지만 뭐 전혀 모른다. 고분자가 뭐야? 전혀 모른다는 가정하에 한번 서치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구글 검색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고분자라는 걸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분자를 네이버 썼어요. 네이버 쓰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뭐 고분자의 기본적인 의미가 뭔지 지식백과들이 쭉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학사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고, 지식 INE의 고분자가 뭔가요? 고분자 학과는 뭔가요? 취업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물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채용 정보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분자에 대한 뭐또 백과사전 내지는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있을 건데요. 여기는 잘 안 보이네요. 올라가 볼까요? 여기 동영상이 있나요? 여기 동영상 있네요. 이런 동영상 그걸 보시면 이제 고분자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고분자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고분자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네이버라고 하는 게 구글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글 검색에 비해서 네이버 검색은 참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꼭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정보를 얻어야겠다, 세계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만 정보를 얻어야겠다 그러면 네이버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폭넓고 어떤 지식이 조금 더 학술적인 지식 같은 것들은 사실 이 네이버보다 구글이 훨씬 좋습니다. 참 구글이 우리나라라기 때문에 사실 제가 네이버를 좋아하긴 하지만 실은 검색을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구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다양한 언론 보도에서 네이버가 자기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검색 엔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조작을 한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뭐 다양하게 써본 그런 경험으로는 고분자 이런 학술적인 부분도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구글을 좀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을 좀 검색을 해볼까요? 구글 여기서 쳐볼까요? 자, 구글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구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고분자라고 쳐보겠습니다. 고분자. 자,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네이버보다 하고 많이 달라요. 보시면 물론 당연히 이제 네이버가 비슷하게 앞에는 위키 뭐 사전이라든지 고분자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이 쭉 나오고, 고분자 관련된 어떤 사이트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에 대한 다양한 검색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있어요. 동영상. 그 다음에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동영상 같은 걸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 구글하고 유튜브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유튜브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쭉 검색해 보시면 고분자의 특징과 활용이 뭔지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봐보시면 상당히 특히 이런 거 YTN 사이언스에서 만든 것들은 고분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다양한 강의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아까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다 검색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전체로 한번 가볼게요.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도 강의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올려놓습니다. 여기다. 예전에는 지금 조금 사이트가 리뉴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고분자 물질이 뭔지 이런 거 설명을 좀 잘 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제가 옛날에 찾아왔던 것 같은데 요건가요? 요거 같은데 잘 안 뜨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검색을 좀 해보셔서 폴리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여기 검색이 잘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찾았을 때는 여기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막 떠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지금 책을 교재를 가지고 다다음 시간부터 이제 쭉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요거 한번 볼까? 고분자화 이런 것들 좀 내용이 조금 미흡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고분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고분자 요거 사실 요 내용들이 나중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굳이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사이트가 조금 리뉴가 됐네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안 뜰까요? 아까 떴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요게 좀 사이트 요게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클릭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유튜브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고분자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까 이제 봤던 교수님들 강의 자료,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요건 새로 올라온 거네요. 옛날에 없었는데 요 배진영 교수님 올리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고분자의 특징과 활용, 아까 구글에서 검색했던 것들 그것도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학과에 대한 설명 나와 있어요. 고분자 화학을 하면 무엇을 배우고 어디로 가나요? 뭐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것도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클릭화 볼까요? 고분자 화합물은 뭔가. 자, 두 번째 자랑들은 이제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설명 강의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가 또 인류 생활에 굉장히 편안하게 된다. 고분자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이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서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고 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아까 배진영 교수님 자료들이 다 있네요. 사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여기 읽어보시면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왔으니까 한번 강의를 듣고 오시면 제 강의가 조금 더 쉽고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남은 시간 동안 다음 시간까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력한 만큼 여러분 시간을 할애한 만큼 여러분들이 얻는 게 많을 거예요, 이번 학기 동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거 플러스 이런 다양한 검색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도 좀 검증을 해보고 내지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필요하면 저한테 질문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 학기 동안 수업을 여러분들 잘 진행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번 첫 시간은 마무리 할 거고요. 혹시라도 검색을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저한테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LMS에 보시면 뭐 여러분들 질문하는 내용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다 있겠지만 쪽지 같은 걸 보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LMS를 잘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저한테 직접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MS 들어가면 제 이메일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내주면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학기 첫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